역시 돈이죠. 네. 제가 법무관 때는 100만 원대, 그거보다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일을 하다가 세무법인에서 경력을 쌓고 현재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양홍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촬영이 처음이라 저도 참 어색하네요. 혹시 그럼 오늘은 지금 어디 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수원에 재판이 있어서 가는 길이고요. 오전에는 수원 재판 갔다가 오후에는 청주에 수사 입회가 있어서 오후에는 청주의 경찰서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게 개인회생이나 조세 쪽 소송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원 갈 일이 좀 많이 있고요. 행정기관도 방문하거나 할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업무 만족도는 얼마나 좀 잘 되시나요? 점수로 따지면 10점 만점에 9점은 되는 것 같아요. 오, 9점. 솔직히 안 힘든 건 아니거든요. 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직업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삶의 내밀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거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 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잘못을 해서 사실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 네.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 회생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든 상황에서 오시니까요. 근데 그게 꼭 본인이 잘못해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저도 하기 전에는 이제 그 채권자들의 채무 돈 빌린 건데 다 갚아야지, 무조건 갚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또 없더라고요. 각자의 사정이 너무 달라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 양육비라거나 운동하는 저희 의뢰인 중에 있었어요. 자녀가 야구 선수를 준비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레슨비 같은 게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걸 어떻게든 되려고 막 빚까지 땡겨서 쓰시다가 결국은 개인회생까지 오시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삶의 단면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회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형사 피의자들 중에서도 좀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잘못한 분들도 본인이 잘못한 건 다 인정을 해요. 잘못한 분들도. 근데 이제 법을 잘 모르시니까 본인이 실수를 해서 더 처벌을 받거나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좀 피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다 하되 본인이 좀 어쨌든 유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참작을 해달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정당방위나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들을 적절하게 좀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저희 일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미있게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경력을 보니까 되게 특이한데 국세청에 가셨다가 다시 또 세무법인에 가셨다가 지금은 이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셔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데 이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나서 공익법무관으로 3년 동안 군대 대신해서 가는 그걸 했었거든요. 공익법무관 끝나고 다른 변호사들처럼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조세법 박사과정 그때 하고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조세법 전문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 이제 저한테 컨펌을 준 로펌도 있으셨고, 그 외에도 국세청도 또 트라이를 했는데 합격 통보를 주셔서 둘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부모님이 저한테 기대하신 게 판사나 검사나 이런 쪽이셨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때 국세청이 되니까 사실 될 거라고 크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워낙 또 쟁쟁한 분들도 많으시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합격이 되니까 그때 사실 이게 운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국세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이제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취업했던 곳은 송무국이었는데요. 조세 사건은 전반적인 흐름이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 처분을 하면 그 처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 조세심판원을 거쳐서 소송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로 이렇게 불복 절차가 이어지는데, 납세자가 대형 법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조세 불복을 할 때처럼 국세청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해서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법원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를 위해서 소송 단계를 조력하는 변호사를 내부적으로 충원을 했는데, 그런 소송 단계를 제가 맡아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일을 이제 2년 동안 하시고 국세청에서 세무법인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국세청 송무국 업무도 굉장히 재밌기는 했는데, 제가 거기서는 소송만 했었어요. 근데 세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무조사 대응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조사 나오면은 조사 떴다 뭐 이러면서 엄청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조사는 제가 배울 수가 없더라고요. 소송은 뭐 조사가 끝난 이후의 단계만 다루다 보니까 그 절차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배우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 과정을 좀 경험해 보고자 세무법인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하고 나서는 좀 괜찮아지셨나요?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혹시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고백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봤던 게 좀 많지는 않았어서 이직하면서 그래도 2배, 2.5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라고. 아무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느끼는 게 확 좋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이제 소득도 좀 안정적이고 더 만족하셨는데 세무법인을 또 이제 내려놓고 법률사무소로 전환하게 된 이유도 돈일까요? 역시 돈이죠. 네. 제가 그 법무관 때는 월급 앞자리가 일자였어요. 100만 원대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사실은 좀 생활이 팍팍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세청에 입직을 하고 세무법인에 이직하면서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도 차고 뭐 결혼도 해야 될 것 같고 돈도 좀 모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돈이 잘 모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개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사무소로 이제 개업하시고 일을 하시고 계신데 수입적으로는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수입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생활도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버니까 더 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적인 면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계속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좀 궁금해 할 것 같은데. 제일 적을 때, 아까 제가 공무원 때, 법무관 때 말씀드렸잖아요. 법무관 때 앞자리가 1이었으니까 그거보다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법률 이제 사무소 개업하시면서 개인회생 쪽 수임을 더 많이 하고 계신데, 개인회생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있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의뢰인은 배달 라이더 하던 분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이시더라고요. 삶의 궤적이랑 그리고 기록을 보면 대충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이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님이 그 하시던 가게에 이제 현금이 이제 코로나 때 부족하니까 그걸 본인이 도와주신다고 신용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제 지원을 하다가 결국은 어머님도
좀 사업이 안 좋아지시고, 그러다 보니 이분도 그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밀리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서 결국은 개인회생 하시겠다라고 오시게 된 거였어요. 그럼 채무가 어느 정도 채무가 한 1억 5천 정도 되셨고, 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남는 게, 본인도 그래서 상황이 힘드니까 그걸 극복해 보려고 되게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와중에 부업을 해보시겠다고, 희귀식물 재테크를 해보시겠다고 식물을 키우신다거나, 아니면은 파충류가 그때 또 유행을 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파충류를 이제 키워가지고 그걸 팔아보겠다, 이렇게 배달 일을 하시면서도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일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 그런 시도들도 다 실패를 했고, 근데 그 들어갔던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비용을 사치성 비용이니까 정상가치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더 높여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낭비를 하거나 탕진을 한 게 아니라 좀 어떻게든 다시 잘 해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좀 안 된 거다라는 걸 잘 설명을 해서 그 부분까지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받았던 케이스가 있어서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의뢰인들이랑 처음 상담을 해보면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야 맨날 직업적으로 하니까 크게 느끼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의뢰인들께서는 사실 법무일이라는 게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만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개인회생이든 형사 이런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구속되면 어떡하나, 아니면 회생하면 내 인생 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엄청 좌절해 계시는 경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법률 제도는 여러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대리인들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을 하시거나 너무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들은 여러분을 최대한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